자, 12장 인터넷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해야 될 내용이 네트워킹 장비, 그 다음에 인터넷, 라우팅 프로토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 장치는 인터넷과 인터네트워크, 랜과 웬과 같은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TCP/IP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인터네트워크이고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백본 네트워크, 여러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그 중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로 보통 인터넷의 주가 되는 기관망입니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는 리피터, OSI 1계층에서 동작합니다. 허브죠. 그 다음에 브릿지, 스위치, 요건 OSI 두 번째 레이어에서 동작합니다. 라우터는 OSI 세 번째 계층이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OSI 일곱 번째 계층에서 동작합니다. 리피터는 OSI의 물리 계층에서 동작하는 장비로 동일한 랜의 거리 연장이나 접속 스테이션 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약하거나 훼손된 신호를 수신하면 각 비트의 복사본을 원래 송신했던 신호 형태로 다시 만듭니다. 네트워크의 물리적 기능을 확장 또는 접속 스테이션 수를 증가시킵니다. 스테이션 A가 전송할 메시지가 모든 스테이션 B에서 F로 전달합니다.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이점이 있지만 메시지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져서 네트워크의 성능이 좀 낮아지는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약점이죠. 자, 충돌 도메인인데 요거는 이제 그 신호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리피터의 기능은 신호를 재생하고 증폭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잡음과 함께 증폭합니다. 허브인데 허브는 다중포트 리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포트로 받은 프레임을 모든 포트로 전송하고 더미 허브가 있고 스위칭 허브가 있습니다. 더미 허브, 네트워크에 있는 스테이션 간의 메시지를 중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의 전체 대여폭을 스테이션 수만큼 분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허브에 연결된 스테이션 수가 증가하면 네트워크의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소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하죠. 스위칭 허브는 더미 허브의 단점을 해결한 장치입니다. 수신지 주소로 스위칭하는 기능이 있고 컴퓨터들을 각각 점대점으로 접속시키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스택 허브라고 스택 접속 포트를 갖춘 허브로 허브와 허브 사이에 연결하는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중규모 이상의 네트워크는 스택 허브를 여러 층으로 쌓아서 구성합니다. 인텔리전트 허브인데 신호의 조절과 변경 등 다양한 지능형 기능을 갖춘 허브입니다. 허브 내에 CPU와 소규모 버퍼를 가지고 있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역할을 수행합니다. 브리지, 복수의 랜을 결합하기 위해 장비로 OSI 참조 모델의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합니다. 물리 주소, 맥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그 충돌 도메인을 분리시킵니다. OSI 2계층에서 동작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 장비로 프레임 내에서 포함되어 있는 발신지와 목적지의 물리 주소를 검사합니다. 목적지 주소와 전송화 포트를 연결하는 변환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브릿지 기능으로 학습,
exploring, forwarding, filtering, aging 기능이 있습니다. 포워딩하고 필터링인데 한 네트워크로부터 전달된 프레임을 수신한 후 목적지 기반을 다음 네트워크로 포워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프레임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A에서 B로 프레임을 전송할 때 브릿지는 랜 투 랜 3로 프레임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A에서 D로 프레임을 전송할 경우 브릿지는 랜 1의 프레임을 랜 2만 포워딩 합니다. 충돌 도메인을 분리하여 충돌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션의 개수를 줄여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랜 1이 있고 이 브릿지 기능에 따라 랜 2, 랜 3를 모두 포트를 통해 이렇게 연결하는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브릿지입니다. 주소 학습하고 플러딩인데 경로 배정 테이블은 브릿지의 주소 학습에 의해 경로 배정 정보가 완성됩니다. 초기에 브릿지 경로 배정 테이블이 비어 있을 때 프레임이 도착하면 모든 포트로 프레임을 플러링합니다. 수신자가 응답하여 보낸 프레임이 브릿지에 도착하면 발신지 주소와 수신지 포트 정보를 경로 배정 테이블에 기입하여 새로운 경로 정보가 추가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로 배정 테이블이 완성됩니다. 투명 브릿지,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으로 루프를 제거합니다. 에이징이라는 건 테이블에 저장된 정보는 수명을 가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명은 감소하고 수명이 다한 경로 정보는 테이블에서 사라집니다. 스테이션의 전원이 꺼지거나 위치가 변경되어 다른 랜으로 이동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라우터인데 네트워크 계층에서 인터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입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사이에 패킷의 라우팅 기능,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IP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 유지, 관리합니다. 라우팅을 위한 라우팅 테이블의 관리 기법에 따라 정적 라우팅하고 동적 라우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스위칭 기능이 향상되면서 라우팅 기능의 라우터 자체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랜이나 웬 결합 장비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인데 514의 1에서 7계층에서 동작합니다. 다른 프로토콜은 프로토콜 변환기, 라우터 내 소프트웨어 구현입니다. 스위치, 브릿지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장비입니다. 스위칭 특징을 갖는데 포트별 충돌 도메인을 구분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간에 1대1로만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다른 포트가 통신 중이어도 또 다른 포트에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맥 주소를 이용해 통신을 하죠. 데이터를 하드웨어로 처리하므로 브릿지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브릿지는 각 충돌 도메인이 연결되어 있는 포트들에 대한 동일한 속도를 지원하지만 스위치는 서로 다른 속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가 지원하는 포트의 수는 2에서 3개 정도이지만 스위치는 수십 개의 포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층별 스위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스위치가 데이터 링크 계층에만 동작하는 경우가 아니라 라우팅 기능을 추가하여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스위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2, L3, L4, L7 스위치를 구분하여 동작하는 계층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스위치의 전송 방식인데 스위치는 RISC 프로세서와 ACIS,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이라고 부르죠. 네. 이건 리스크라고도 불러요. ASIC 스위치는 모든 스위치를
네트워크로 구현하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하다. 리스크스 프로세스는 ASIC보다 빠르진 않지만 값이 저렴합니다. 스위치의 전송 방식인데 스토어 앤 포워드 스위치, 프레임 전체를 확인하고 나서 전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출발자 목적지 주소 및 에러 여부를 체크합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지만 다른 방식에 비해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컷-드로우 스위치인데 목적지 주소만 확인하고 전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속도가 빠르지만 에러 발생에 취약하고 에러에 대한 대책이 없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프래그먼트 프리 스위치 두 가지를 결합한 방식으로 프레임의 64바이트만 확인하고 전송합니다. 스토어 포워드보다 속도가 빠르고 컷 드로우보다 에러 검출 영역이 우수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터넷 TCP/IP를 사용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S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시스템입니다. CS 서버. 그 다음에 웹 서버하고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는 IE,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파이어폭스, 크롬, 오페라, 사파리 등이 있고, 웹 서버는 아파치,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 등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주요 발전 과정은 밑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체계인데, 인터넷 주소 체계를 보면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들을 구별할 수 있는 주소 체계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두 개 장치는 서로 같은 시간에 동일한 주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장치가 두 개 이상의 주소를 가질 수 있긴 하죠. 이건 주소 공간인데, 주소 공간 프로토콜이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의 총 개수, IPv4 주소는 32비트로 구성합니다. 2에 32니까 이게 얼마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5, 10억. 그래서 42억 9천 개의 주소를 갖습니다. 주소를 포기하는 방식은 이진표기법하고 점 10진 표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S 도메인 네임이죠. 그래서 이제 이진표기법은 실제로 컴퓨터가 사용하는 형식이고, 점 10G는 사람이 보기 편한 방식, DNS는 도메인 네임으로 실제 IP 주소로 변환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주소의 구성인데 네트워크 주소가 호스트 주소로 구성됩니다. IP 주소는 클래식에 따라 각 필드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라우터들은 넷 아이디만을 참조하여 라우팅을 하고, 호스트 아이디는 마지막 라우터에서 참조합니다. IP 주소의 클래스 분류인데 클래스 A, B, C, D, E가 있죠. 그래서 넷 아이디가 1바이트이고 호스트 아이디는 3바이트입니다. B는 넷 아이디가 2바이트, 호스트 아이디가 2바이트. C는 3바이트, 1바이트. D는 멀티캐스트용으로 사용되고, E는 향후 사용을 위해 예비 실험용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 10진 표현의 클래스 범위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201.22.10.60에서 첫 번째 바이트 201은 192에서 223 범위 있으면 클래스 C죠. 이게 클래스 C예요. 그 다음에 15.18.192.6 첫 번째 바이트는 15인데 0에서
125mm 클래스 A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진수, 10진수, 16진수인데 볼 수 있죠. 2진수 1000, 10진수로 얼마인가? 이게 7승, 6승, 5승, 4승, 3승, 2승, 1승, 0승이죠. 각 자리에 1, 1, 1. 자리마다 웨이트가 있고 이걸 곱하면 다 더하면 14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진수 86은 2진수로 얼마인가? 86이라는 게 이제 64 더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64는 4, 4, 16이니까 2의 4승이죠. 그래서 여기죠. 그래서 0, 0, 0, 1, 0, 1, 1, 0 이렇게 됩니다. 자, 2진수하고 16진수 비교하는 방법 계속 있습니다. 각자 연습하시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각 진수마다 변환 값이 존재합니다. 네트워크 주소하고 브로드캐스트 주소인데 네트워크 주소는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0인 주소, 네트워크 전체를 대표하는 주소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1인 주소, 모든 호스트를 가리킵니다. 호스트 아이디가 K비트이면 할당하는 호스트의 수는 2의 K--2입니다. C클래스 주소 하나는 2의 6승 -2이므로 254개,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수는 254개입니다. 서브넷 마스크인데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IP 주소와 같이 32비트이며 연속된 1과 0으로 구성이 됩니다. 앞쪽에 연속된 1이 네트워크 주소, 뒤쪽에 연속된 0이 호스트 주소를 나타냅니다. 서브넷 마스크 표현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255, 255, 255.192 핀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마스킹은 IP 주소랑 서브넷 마스크를 AND를 연산하여 네트워크 아이디를 계산합니다. 만일 IP 주소가 196.6.8.169에 255.25.25.0을 마스크로 하면 196.6.8까지 네트워크를 가리키고 169는 그중 하나의 호스트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네트워크 주소가. 클래스필 주소 보면 기본 서브넷 마스크인데, 이렇게 됩니다. 요.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인데, 서브넷은 큰 범위를 작은 네트워크로 분할한 단위. 네트워크 세분화를 위해 IP 주소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IP 주소 체계가 2단계 구분 방식인 걸 다시 3단계로 세분화합니다. 호스트 아이디에 할당된 비트를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구분 아이디로 가능합니다. 서브네팅이 필요한 이유. 하나의 부서에 필요한 IP 주소의 개수는 8개인데 시크릿 주소 대역 하나를 할당해준다면 할당된 IP의 총 개수는 256개로 낭비되는 IP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남은 IP 주소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분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낭비를 막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서브네팅을 사용하는데 FLSM이죠. Fixed Length Subnet Masking과 VLSM Valuable Length Subnet Masking. FLSM은 고정된 세기의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크기의 서브넷을 나누는 방식이고, VLSM은 두 개 이상의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서브넷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클래스 C 주소에 FLSM을 적용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C 주소에 호스트 아이디는 8비트이므로 구성 가능한 주소수는 2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주소 256을 16개 국으로 나누는 경우 이런 식으로 16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191.6.8의 XXX와 같은 클래스 C 서브 네트워크를 분할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서브네팅을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211.106.32.0 또는 24라는 0에서 24라는 네트워크 주소를 25개의 호스트가 있는 각각의 네트워크로 분할하는 경우, 먼저 네트워크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이진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브넷 마스크가 1로 표시된 넷 아이디로 사용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0으로 표시된 호스트 아이디 부분을 서브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개 호스트 아이디를 한 개씩 할당하면 5개 비트가 존재하고 필요하죠. 5개 비트가 필요하죠. 기존의 호스트 아이디 부분을 필요한 개수인 5개 비트로 세워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21.166.32.000 호스트 아이디는 00000 5개죠. 나누어진 부분을 5개 비트로 구성해서 표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고, 분할된 그룹에서 맨 앞 주소가 서브넷 주소, 대표 주소죠. 마지막 주소가 브로드캐스팅 주소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주소 범위는 211.106.32.3에서 211.106.32.63이 되므로 프리픽스가 네트워크 아이디 비트 수가 3개 늘었기 때문에 슬래시 24에서 27이 되므로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24입니다. 서브네팅을 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인데, 클래스 C 주소가 211.106.32.0에서 24를 FLSM 방식으로 10개의 서브넷으로 분할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개로 분할합니다. 서브넷 아이디가 이제 4비트가 필요하니까 슬래시 28개로 서브 네팅을 하면 16개의 서브넷으로 분할하고 이 중에 10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24에서 28이 되니까 4개가 늘어서 25.25.25.240입니다. 서브넷 제로인데 앞에 의해서 첫 번째 서브넷인 211.106.32.0에서 28은 다음과 같이 서브넷 부분이 모두 0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런 네트워크를 서브넷 제로라고 합니다. 서브넷 제로 211.106.32.0은 서브넷 마스킹하지 않은 디폴트 네트워크인 211.106.32.0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서브넷으로 분할한 후 가능하며 서브넷 제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IP 서브넷 제로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l once net 서브넷인데 서브넷 부분이 모두 1인 서브넷을 얘기합니다. 앞에 의해서 서브넷이 211.106.106.32.242의 마지막 주소는 211.106.32.211은 다음과 같이 서브넷 부분이 모두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브넷 마스킹을 하지 않은 디폴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팅 주소인 211.106.32.25와 구분할 수 없으나 네트워크 주소가 부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명령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VLSM으로 서브네팅하는 예인데, 이제 VLSM은 서브네팅할 때 큰 범위부터 분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회사에 A, B, C 3개의 부서가 있고 각 부서마다 사용하는 호스트 수가 다른 경우에 10개, 28개, 6개. 그러면 클래스 C 주소인 211.106.31.0에서 24를 할당받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으면 A 부서의 주소 수는 총 102개,
그 다음에 호스트는 7비트가 되고 서브넷 ID는 1비트가 됩니다. B 부서 같은 경우는 총 30개. 그래서 5비트가 되고 C 부서 같은 경우는 8개니까 3비트가 됩니다. 슈퍼네팅인데 IP 주소 중에 네트워크 주소의 일부를 빌려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합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개의 클래스 C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합하는 방법 예를 한번 보시면 21.106.21 31 4 4 14 12 13 14 15 요거를 비트를 왼쪽부터 같은 비트를 묶어준 후 해당 비트를 모두 1로 바꾸어 서브넷 마스크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25.25.25.0이 되죠. 슈퍼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1022개의 호스트 주소가 포함되므로 네트워크 주소는 211.106.12.0 브로드 네트워크 주소는 211.106.15.25 유한 호스트 주소는 211.106.21.12.1에서 15.254까지 이렇게 호스트 주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IP 오버 6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기존에 이제 IP 오버 4의 버전 4의 문제점이 뭐냐? 주소가 부족해요, 일단. 그리고 서비스 품질과 자원 예약 기능이 부재하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 인증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오버 6의 특징은 확장된 주소 공간, 128비트 주소 체계죠. 그 다음에 개선된 헤더 형식, 라우터 처리가 간단해지고 속도가 향상됐습니다. 새로운 선택사항, 추가적인 기능을 새로운 선택을 가지고 있고 확장을 허용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응용을 통한 프로토콜 확장이 가능하죠. 자원 확대하는 기능, IP 오버 V6의 서비스 유형 부분 필드가 없어지고 흐름 레이블이라는 방법이 추가되고 실시간 오디오나 비디오 트래픽을 지원 가능합니다. 향상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암호화와 인증은 패킷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합니다. IP 오버 6의 주소 체계인데 16준수 콜론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128비트 주소를 사람이 읽기 편하도록 16진수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IP 오버 6의 주소 체계 보면 16진수로 표기합니다. 여기 16진수는 뒤에 A, B, C, D, E, F가 들어가죠. IP 오버 6 주소의 생략은 각 섹션에 앞에 나오는 0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0을 생략하죠. 섹션이 모두 0이면 그냥 생략이 가능해서 2개의 콜론으로 대체합니다. 생략된 IP 오버 6 주소를 원래 주소로 환원하는 이유가 이제 네 자리를 맞춰서 0을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IP 오버 6 주소의 종류를 보면 유니캐스트 주소, 애니캐스트 주소, 멀티캐스트 주소. 유니는 하나, 애니는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된 컴퓨터. 그다음 멀티는 그룹의 모든 구성원. IP4에서 6로 전환 방안은 IP 오버 6로 옮겨가는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IETF에서 제시했습니다. 전환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점진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중 스택, 터널링, 헤더 변환 방식입니다. 이중 스택은 이제 둘 다 사용을 하고 DNS 서버에 질의를 하여 IP 오버 4가 주소가 오면 IP 오버 4로 주소로 오면 IP 주소 통신을 하는데 호환 주소 형식과 매핑 주소 형식 하나를 사용합니다. 호환 주소 형식은 IP 오버 6의 호스트에서 발생한 메시지가 IP 오버 4에서 IP 오버 4에서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매핑 주소는 IP 오버 6가 호스트가 IP 오버 4에 와 서로 메시지를 교환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소를. 터널링은
IP 오버 6를 사용하는 두 컴퓨터가 IP 오버 4 영역을 통과할 때 사용합니다. IP 오버 6 패킷을 IP 4 패킷으로 캡슐화하는 거죠. 그래서 양당 간의 장비는 반드시 두 개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이중 스택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VP 버전 6 전원 초기와 중기 점진적으로 IP 오버 6 전원 외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헤더 변환인데 대부분의 인터넷이 IP 오버 6로 전환되고 일부분만 IP 오버 4를 사용할 때 수신자가 IP 오버 4만을 이해할 수 있도록 IP 오버 6 헤더를 IP4로 변환합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인데 IP 오버 6의 주소 고갈에 따른 해결 방법입니다. 유동 IP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DHCP, 네트워크 크기를 줄여 IP 주소 낭비를 줄이는 서브 네트워크 기술, NAT 기술, NAT 사설 IP를 공인 IP를 변환하는 장치, 공유가 대표적인 NAT 시스템, NAT 사용에 따른 장점, 인터넷의 공인 IP 주소를 절약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용자들의 고유한 사설망을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합니다. NAT 동작 과정인데 송신자, 수신자 서버, 그래서 이런 식으로 PC마다 IP를 갖고 라우터를 통해 인터넷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PC1 신자 라우터를 통과하는데 NAT 테이블에 보면 이렇게 사설 IP하고 SRC IP, DST,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라우터 서버로 주어지죠. 자, 이제 이번에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이 부분은 라우팅 패킷을 송신지에서 목적지로 최적의 경로를 전송하는 건데, 라우터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수신된 패킷의 목적 주소를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 찾아서 지정된 포트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요소고, 성능 기준, 경로의 결정 시간과 장소, 정보 발생지, 경로 정보의 갱신 시간 등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테이블의 작성, 유지, 갱신. 라우팅 테이블에는 다음 홉, 매트릭, 주소지 네트워크 주소 등 매트릭은 네트워크를 거쳐 지나가는데 소요되는 비용, 홉 수는 지연 시간, 대여폭, 부하 등이 또 코스트, 관리자에서 부여된 값 등이 있습니다. 라우팅 방식의 주요 구분은 정적 라우팅과 고정 라우팅이 있는데 정적 라우팅, 경로 관리자가 수동으로 지정하는 거고 고정 라우팅은 결정된 경로로 모든 패킷을 전송합니다. 동적 라우팅, 적응적 라우팅이 있는데 동적 라우팅은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경로를 결정, 라우터 간의 라우팅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 보수합니다. 적응적 라우팅은 패킷별로 독립적으로 경로를 결정합니다.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라우팅 방식인데 플러딩 방식, 입력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포트로 패킷을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랜덤 라우팅, 인접한 라우터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패킷을 전달합니다. 이게 비현실적 방법이죠. 기타 부분은 소스 라우팅이 있고 계층적 라우팅이 있습니다. 자율 시스템인데 동일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라우터들의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자율 시스템 규모는 동일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처리하기에 적절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을 AS로 나누어 라우팅 프로토콜을 적용합니다. IGP, 그래서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AS 내에서 라우팅을 하고
EGP는 인테리어 프로토콜 AS와 AS 간의 라우팅을 하도록 합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는 라우터가 패킷을 전달하는 원칙인데 최적의 경로 선택, 최적의 기준입니다. 매트릭은 라우터가 경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이고 매트릭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합니다. 각 네트워크에 부여되는 매트릭은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 다릅니다. RIP, 홉수, OSPF, 대여폭의 역수, BGP, 관리자에서 설정되는 정체입니다. RIP, Routing Information Protocol, IGP,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하기 위해 벨맨 포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매트릭으로 홉 카운트를 사용을 15로 제한합니다. 거리 벡터 라우팅인데 거리와 방향으로만 경로를 결정하고 각 라우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30초마다 인정 라우터로 전송합니다. 네트워크의 변화가 AS에 전체 알려지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자율 시스템의 정보가 커짐에 따라 OSPF로 대치됩니다. OSPF, 대표적인 링크 상태 프로토콜입니다. 링크에서 전송 시간을 링크 비용으로 사용하여 각 목적지별 최단 경로를 DIJ, KS, TRA, DIC, 엑스트라 알고리즘을 통해 구해야 합니다. 링크 상태 라우팅인데 LSA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웃에 대한 정보를 모든 라우터들과 공유하므로 변화가 있을 때에만 사용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규모 IP 네트워크는 OSFP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OSFP 메시지인데 hello,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이죠. 링크 스테이스 리퀘스트고 링크 업데이트 액널리지 이렇게 있죠. OSPF 메시지입니다. BGP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인데 AS 간의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경로의 최적성 여부보다는 목적지 네트워크에 도달하는 경로 산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경로 벡터 라우팅을 사용하는 도메인 간 라우팅 프로토콜. 경로 벡터 라우팅은 관리자가 정하는 정책에 따라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BGP 메시지가 오픈이면 라우터 사이에 이웃관계를 맺기 위한 메시지고 keep alive, 이웃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메시지. 업데이트, 라우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죠.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비정상 상태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비교인데 라우팅 방식이 이렇게 전송 대상, 업데이트 시점, 매트릭, 최적 경로 알고리즘, 대표 프로토콜 적용이 있고 여기 이제 인적정 주기 여기 최적 경로는 벨만 포드, 다이기스트라다 정책 기반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